교감신경이 흥분 상태에 이르고 부교감신경계의 기능이 약해져 버립니다. 두통, 복통, 호흡곤란, 불면증, 이명 증상,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된 질환까지 막지 못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승입니다. 여러분, 소화불량, 두통, 가위눌림, 머리카락 볶기, 불면증 이런 등등의 질환이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방금 말씀드린 질환은 고강도 스트레스 환경에서 굉장히 흔하게 발생합니다. 순전히 정신적, 심리적인 차원에서 발생하게 되는 질환들인데, 마음에서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신체적 증상으로 발현되는 것을 시민성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증상을 한 번이라도 겪으신 적이 있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잘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성 질환은 건강상의 문제도 초래하지만 고도의 집중과 몰입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여러분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루빨리 극복해내셔야만 합니다. 시험의 압박과 두려움이 큰 수험생들에게 흔한 증상이지만 단지 수험생들만이 겪는 문제도 아닙니다. 경험해보신 분은 당연히 아시겠죠. 얼마나 나이를 먹었건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되고 또 오랫동안 그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성인들에게도 시민성 질환은 아주 흔한 증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 걸까요? 의학적인 도움은 얼마간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이롭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잠깐 증상이 회복됐다고 해서 한번 그 증상을 경험해 본 사람이 다시 그런 증상을 겪지 않기란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여러분 스스로 이 병이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는 것은 인정한다는 거겠죠. 아무리 나는 멘탈이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입으로 외쳐봤자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된 질환까지 막지 못합니다.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인정하고 이것이 단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깊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시민성 질환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자율신경계에 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율신경계는 동물의 신경계 중 말초신경계의 한 부분이죠. 여기서는 대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 몸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작용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잠을 자고 숨쉬고 심장이 뛰고 땀나는 것처럼 우리 의지와는 무관하게 신체가 자율적으로 기능을 하는 컨트롤 타워와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이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신경은 한쪽이 커지면 다른 한쪽이 억제되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 있거나 긴장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교감신경이 흥분 상태에 이르고 부교감신경계의 기능이 약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죠. 이런 상태를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신체의 균형이 무너졌으니까 신체적인 증상들이 발생하겠죠. 왠지 속이 답답해지거나 심장이 과하게 뛰고 두근거리고 어지러움이나 메스꺼움, 두통을 유발하기도 하고 소화불량이나 만성피로를 갖고 오기도 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물리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기도 해요. 환경 호르몬이나 소음, 미세먼지, 낮밤 바뀐 불규칙한 생활 같은 것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환경을 바꿔주면 증상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식습관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갖는 그런 노력을 하셔서 생체 리듬을 회복하셔야만 해요. 하지만 만약 이런 노력으로도 증상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이 만든 병이라는 거죠. 정신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원인은 정신적인 노력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기숙학원에서 만나본 학생들 중에는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못해서 자아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있거나 단체 생활에 대한 좋지 않은 경험들이 트라우마가 돼서 현 시점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이런 경험이 무의식에 방치되어 있다 보면 두통, 복통, 호흡곤란, 불면증, 이명 증상, 여러 시민성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대개 시민성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남들에 비해 걱정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증상을 극복해내려면 과도한 걱정을 덜어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두 가지 방법을 제안드려 볼게요. 첫 번째, 나쁘거나 최악인 상황을 떠올렸을 때 그것을 피하거나 압도되지 마시고 상황을 해결하고 풀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해 보십시오. 필요하다면 관련된 심리학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불필요한 걱정과 불안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파악하는 것만으로 두려움은 어느 정도 크게 극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안고 있는 걱정거리를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종이에 한번 써보시라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분명한 언어로 표현되는 것은 어지러운 생각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매우 탁월한 방법이에요.
부정적인 감정은 되게 막연하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더욱 우리를 은밀하게 괴롭히게 됩니다. 걱정거리의 실체를 제대로 직면하면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십시오.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사로잡혔던 걱정과 고민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항상 힘내시고 계속 발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